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친구가 이제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어떤 상태의 대표적인 물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성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독특하고 좀 이상한가 그 얘기를 해보는 챕터가 이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피와 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일반적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일 크죠? 기체가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액체가 그 다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건 같은 질량을 모았을 때 기체의 이제 역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라고 하면 요 순서로 이제 밀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뭐 기체가 제일 많겠죠. 그냥 G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 중에 물은 부피가 누가 크죠? 고체가 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체, 여기가 액체,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밀도 같은 경우에도 기, 고, 액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요 순서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경우에는 왜 고체에서 부피가 더 큰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제 물 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수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 분자가 얼음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일반적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됐을 때 분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 여기 물 분자는 얼음이 되면은 요 내부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빈 공간이 뻥 뚫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고체 상태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그냥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물질들하고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온도가 이제 바뀌었을 때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때 부피가 훅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수소결합이 이제 있을 건데 여기가 이제 끊어지면서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빈 공간을 메꿔버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도 여기 4도씨 있잖아요. 요 4도씨가 될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이게 또 굉장히 또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부피가 커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얼음 상태, 고체 상태죠? 이거는 일반적인 물질들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분자 사이의 거리들도 당연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바뀌는 순간에 부피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상태가 바뀌면서 이제 빈 공간을 이제 안으로 메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러냐? 0도씨에서 4도씨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부피가 줄어들까라고 하면 아직 빈 공간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더 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감소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4도씨 이상의 물은 또 일반적인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밀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그냥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이 될 때까지는 부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액체로 바뀌면서 밀도가 훅 하고 올라가죠? 왜? 부피가 확 하고 작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4도씨일 때까지 부피가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는 커지다가 4도씨일 때 최고점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밀도 그리고 부피 정확하게 온도에 따라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얼음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물들이 있죠? 여기 물 분자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얼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부피는 얼음이 더 클 겁니다. 그럼 밀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 크겠죠. 역수비가 성립을 할 거니까. 자, 그럼 결국에 분자 간 거리라고 하는 건 분자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부피가 클수록 분자 간 거리가 크니까 얼음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소결합을 보면요. 얼음이 더 큰데요. 얼음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을 4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소결합수가 좀 적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게 되는데 액체일 때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수소결합이 있죠. 자, 그런데 얼음은 완벽하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결합 4개를 다 가져간다. 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최대 4개니까 기본적으로 좀 작다. 이 정도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얼음은 물 위에 뜨겠죠? 왜? 밀도가 작으니까요. 그러면 물의 밀도와 얼음의 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얼음은 밀도가 0.9 정도가 돼요. 물은 1.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얼음이 다 녹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면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자, 물에 얼음이 떠 있어요. 그러면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하면 변화가 없답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얼음이 있고요.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밀도가 얘가 0.9 정도가 되고요. 얘가 이제 1.0이라고 그냥 러프하게 좀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잡으니까요. 자, 그러면 얼음 전체에 부피가 100짜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꺼내봅시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곱하면 9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얼음과 물은 부피는 변하지만 개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질량도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90이라면 얘도 90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부피는 90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잠겨있는 부피가 밀도가 0.9이기 때문에 얼음이 100만큼의 부피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90이 가라앉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10만큼이 물 위에 떠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다 녹았어요. 그럼 이제 부피가 어떻게 바뀌어요? 90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음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물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이만큼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다 녹아버리면 부피가 어떻게 바뀐다? 90으로 바뀌니까 딱 요 빈 공간과 거의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할지라도 수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호수나 강이 표면부터 온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떠오를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무거워져.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여기에 만약에 온도가 10도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표면 근처의 물이 10도씨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도씨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도에서 이제 5도가 됐을 때 이제 요 아래쪽은 이제 온도가 뭐 10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위쪽이 더 차가워지니까 얘가 이제 아래로 가라앉고 얘가 위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류가 만들어질 건데 얘가 4도씨로 이제 점점 더 추워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표면에 있는 물이 4도씨가 됐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가라앉을 건데 요 아래쪽의 물이 이제 4도씨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뜨거웠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2도씨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쪽이 다시 2도씨가 되니까 더 차가워졌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아래쪽의 물이 이미 4도씨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로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래쪽에 4도씨의 물들이 밀도가 가장 큰 친구들이 요렇게 있게 되고, 만약에 여기가 영하 뭐 3도씨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겠죠. 하지만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요 4도씨의 물이 아래쪽을 꽉 이렇게 채우고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얼어붙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나 강이 표면부터 얼고 아래쪽에는 여전히 물인 거, 그래야 물고기도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에 의한 성질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 수도관, 보일러관이 얼어서 터진다. 부피가 커지니까요. 바위 틈에 물이 얼면서 바위가 깨진다. 부피가 커지니까요.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Q는 시멘트다 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열은 물에서 조금 특별한데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아마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낮 동안이 있어요. 육지는 금방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바다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하강을 하게 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된다라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밤이 되었을 때는 이제 온도가 내려갔겠죠. 그럼 땅은 또 온도가 금방 내려가는데
바다, 물이죠.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천천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의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요렇게 거꾸로 돌아서 요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풍, 육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온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속에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해안 지역 일교차가 내륙 지역보다 작은 것들도 전부 다 물에 의한 성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면장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면장력은 액체가 표면적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요, 여기 내부에 물 분자가 있을 때 얘는 사방으로 인력을 받겠지만 표면에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만 인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겨붙으려는 성질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같은 종류의 액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액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장력, 자, 표면장력이 클수록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만들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 분자의 에너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묻으면 순수한 물에 표면장력이 감소한다. 당연히 인력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은 굉장히 동그랗죠. 아, 이거는 표면장력이 엄청 세구나. 그 다음에 물, 비눗물, 에탄올 이런 식으로 물질들마다 아니면 섞여 있는 정도마다 조금씩 다르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면장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장력의 작용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줄을 잡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당겨서 평평하게 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내가 이거를 팡 하고 당겼어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서 팽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접선 방향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 면적과 표면장력의 관계, 이제 요것도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물이 있고요. 그냥 쭉 물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체를 놓고요. 여기는 이만큼 넓은 물체를 놓을게요. 그리고 똑같은 용수철을 이렇게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기겠죠?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끌려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체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표면장력은 얘를 물체 A, 얘를 B라고 하면 A와 B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면장력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길이당인 거죠. 같은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표면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건 접촉면이 넓어진다라고 해도 이 표면장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물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다라는 건데, 자, 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 늘어난 길이, 자, 이거는 A보다 B가 더 클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 그러니까 표면장력에서는 이 화살표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자체는 이 화살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와 표면장력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표면장력은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경향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0도씨일 때가 가장 이제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물의 밀도 있죠? 4도씨일 때 밀도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표면장력은 관련이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고, 표면장력의 경우에는 4도씨랑 관련 없이 그냥 0도씨일 때가 가장 크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장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떠있는 종이배 뒤쪽에 비눗물을 떨어뜨렸대요. 그럼 종이배를 한번 그려봅시다. 누가 봐도 종이배죠. 자, 종이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표면장력이 얘를 이렇게 당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뒤쪽에다가 비누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야. 비눗물.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 표면장력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쪽으로 당기는 게 더 세지니까, 아, 종이배는 앞으로 나가겠네.
그래서 비눗물을 떨어뜨린 쪽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관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부착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응집 자기들끼리 이제 당기는 거겠죠. 부착 이게 뭘까? 유리관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 분자가 유리관에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부착력은 왜 생길까? 이 유리라고 하는 게 SiO2거든요. 자, 그래서 물 분자와 유리관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좀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착력이 생기는 건데, 유리관과 물의 경우에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뭐야? 부착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응집을 또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메꾸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게 또 올라가고요. 부착력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응집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메꾸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물 분자가, 물들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물과 유리관 사이에 수소 결합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유리관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면은 물 분자와 플라스틱 사이에 수소 결합이 생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